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기 뒤에 계신 분처럼 됩니다. Today is the story of Lee Jung-mi. I look forward to it. 새벽 4시 12분, 복도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다. 서울명우대학교 공대 2호관. 노란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아래 한 여성이 걸레를 짜고 있었다. 물이 양동이에 떨어지는 소리만 복도에 울렸다. 이정미 71세. 그녀는 허리를 한번 펴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학생들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 걸레질을 이어갔다. 아무도 없는 밤이 그녀에겐 익숙했다. 25년째 이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복도, 같은 계단.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다. 창밖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복도 끝 유리창이 덜컹거렸다. 정민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문 쪽을 바라봤다. 벽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제27회 전국 대학생 수학 공모전. 커다란 글씨 아래로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했다. 정미의 눈이 그 수식에 머물렀다. 1초, 2초.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수식이 머릿속에서 풀리기 시작했다. 변수들이 자리를 찾아가고 해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내일이 아니야.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복도에 흩어졌다. 그녀는 다시 걸레를 들었다. 양동이를 끌고 복도 저편으로 향했다.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길게 늘렸다. 아무도 몰랐다. 이 청소부 할머니가 40년 전엔 수학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머릿속엔 아직도 숫자들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아침 9시 3층 대형 강의실. 정민은 뒷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다. 강의가 한창이었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고 교단에선 장도윤 교수가 칠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 문제 누가 풀어볼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장 교수는 한숨을 쉬며 분필을 내려놓았다. 너희들 이것도 못 풀면 나중에 뭐가 되겠냐? 정민은 구석에 놓인 쓰레기통을 향해 걸어갔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비닐봉지를 꺼내 쓰레기를 담기 시작했다. 장 교수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요즘 애들은 너무 안일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가 갑자기 뒤쪽을 가리켰다. 저기 뒤에 계신 분처럼 되는 거야.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학생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정미를 봤다. 그리고 누군가 낮게 웃었다. 푸아, 작은 웃음소리가 연쇄적으로 퍼졌다. 정민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쓰레기통 안에 음료수 캔을 집어봉지에 넣었다. 농담이야, 농담. 집중하자, 다들. 장 교수는 다시 칠판을 향했다. 강의실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정민은 봉지를 묶고 뒷문 쪽으로 향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한 발, 두 발. 복도 끝에 다다르자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졌다. 벽에 손을 짚었다. 숨이 가빠졌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손이 떨렸다. 귓속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울렸다. 정미 씨는 한국 수학계를 바꿀 사람입니다. 30년 전 지도교수가 했던 말. 그때 그녀는 27세였다. 논문 3편을 발표했고 학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녀를 천재라고 불렀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학자입니다. 정미 씨 연구는 정말 독창적이에요. 그 목소리들이 지금도 생생했다. 정민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형광등 소리만 낮게 윙윙거렸다. 그녀는 쓰레기 봉지를 다시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1층 청소 창고 앞에 멈춰섰다. 문을 열고 봉지를 큰 통에 던졌다. 철컥 뚜껑이 닫혔다. 그녀는 창고 안 낡은 거울을 봤다. 71세의 얼굴이 비쳤다. 주름진 이마, 푹 꺼진 눈. 이게 나구나. 작게 중얼거렸다. 거울 속 자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민은 고개를 돌리고 다시 복도로 나왔다. 오늘도 청소할 곳이 많았다. 그녀는 걸레를 들고 다음 층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3일 후 2호관 1층 중앙 게시판. 아침부터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뭐야, 이거? 교수님이 직접 붙였대. 정민은 멀리서 그 광경을 봤다. 복도 끝에서 걸레를 들고 서 있었다. 학생들은 게시판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게 무슨 문제인데? 와, 진짜 어렵다. 장도윤 교수가 계단에서 내려왔다. 학생 몇 명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교수님, 이 문제 뭐예요? 장 교수는 여유롭게 웃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미해결 문제야. 미해결이요. 응. 지난 3년간 아무도 못 풀었어. 학생들이 술렁였다. 근데 왜 여기에? 장 교수는 게시판을 손으로 툭 쳤다. 우리 학교 연구 수준을 보여주는 거지. 이런 문제를 다루는 연구실이 있다는 걸. 교수님도 못 푸세요? 나도 지금 연구 중이야. 근데 이건 국내 연구자 대부분이 못 풀 거야. 장 교수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학생들은 잠시 더 쳐다보다 하나둘 흩어졌다. 우리랑은 상관없겠지. 그냥 전시용인가 봐.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다. 정민은 천천히 게시판 쪽으로 걸어갔다.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게시판 앞에 섰다. 커다란 종이 한 장. 상단에 연구과제 공개 풀이자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 빼곡한 수식들. 정미의 눈이 첫 줄을 따라갔다. 미분방 정식. 복잡한 변수들. 그리고 조건식 3개.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번째 줄. 3번째 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변수 어와 비의 관계. 조건식을 대입하면 정민은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공중에 수식을 그렸다. 치환, 대입, 속어. 해가 보였다. 명확하게.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작게 중얼거렸다. 풀 수 있었다. 지금 당장. 손에 펜만 있다면. 정민은 뒤를 돌아봤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다시 게시판을 봤다. 종이 옆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풀이를 아시는 분은 수학과 사무실로. 정미의 손이 떨렸다.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청소부야. 다시 한번 되뇌었다. 71살 청소부. 하지만 눈은 다시 문제로 향했다. 수식들이 그녀를 불렀다. 30년 전 그 감각이 되살아났다. 문제를 보면 풀이가 보이던 시절. 동료들이 그녀를 찾아오던 시절. 정미 선생, 이 문제 좀 봐줘요. 역시 정미 선생밖에 없어. 그때는 그녀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지금은 정민은 걸레를 다시 집어들었다.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발걸음이 느렸다. 몇 걸음 가다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게시판이 저 멀리 보였다. 그냥 한 번만. 작은 목소리. 정민은 다시 게시판으로 향했다. 이번엔 더 가까이 섰다.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다. 풀이가 완벽하게 정리됐다. 단계별로 명확하게.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볼펜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게시판 옆 여백에 펜을 댔다. 첫 글자를 쓰려는 순간 거기 뭐 하세요? 날카로운 목소리. 정민은 펜을 떨어뜨렸다. 새벽 3시 48분. 정민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5년 전부터 계속 비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었다. 낡은 사진 한 장.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30년 전 대학 연구실 앞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고 그녀는 논문 뭉치를 안고 있었다. 정미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병상에 누워있던 마지막 날. 내 꿈. 다시 잡아.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제발. 정민은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었다. 문을 닫았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다.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 2호가는 아직 어두웠다. 정민은 1층 불을 켜고 복도로 걸어갔다. 게시판이 보였다. 그 문제. 아직 그대로 붙어 있었다. 정민은 천천히 다가갔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 볼펜. 손이 떨렸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한 번만. 메모지를 게시판 옆 벽에 대고 첫 줄을 적었다. FX. 두 번째 줄. 변수 치환. 세 번째 줄. 미분. 손이 점점 빨라졌다. 머릿속 풀이가 종이 위로 흘러나왔다. 30년 만에 느끼는 감각.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직 할 수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네 번째 줄을 적는 순간 거기 누구세요?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민은 고개를 들었다. 순찰 직원이 손전등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관리인님? 직원은 가까이 다가왔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정민은 재빨리 메모지를 접었다. 아,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직원은 그녀의 손을 봤다. 근무 중에 메모 쓰시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아니, 이건 정민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청소 체크리스트요. 체크리스트요? 근데 왜 게시판 앞에서? 직원은 게시판을 봤다. 그리고 다시 정미를 봤다. 혹시 이 문제 보고 계셨어요? 정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래요? 여기 좀 이상한 낙서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직원은 게시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돌아섰다. 새벽 근무 힘드시죠? 조심히 다니세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정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주머니 속 메모지가 느껴졌다. 완성하지 못한 풀이. 그녀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복도 바닥에 등을 벽에 기댔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나는 뭘 하는 거지? 작은 목소리. 71세의 청소부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니.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었다. 정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다. 남편에게, 자신에게, 혹은 사라진 꿈에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다. 형광등만 낮게 윙윙거렸다. 정민은 천천히 일어났다. 주머니 속 메모지를 꺼냈다. 구겨진 종이, 반만 적힌 풀이. 그녀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찢었다. 한 번, 두 번, 작은 조각들이 되었다. 정민은 그것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리면 됐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계단을 올랐다. 2층, 3층. 오늘도 청소할 곳이 많았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민은 관리소 사무실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정미 씨 앉으세요. 정민은 의자에 앉았다. 소장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어제 새벽 순찰 보고서예요. 근무 중에 개인적인 메모 작성하신 거 맞죠? 정민은 입을 열었다. 그게 청소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체크리스트요. 그럼 왜 게시판 앞에서? 지나가다가 잠깐. 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이정미 씨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신 건 압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에요. 근무 중 사적 활동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경고 조치로 마무리할게요. 대신 이번 달 수당 10% 삭감입니다. 정민은 고개를 들었다. 10%요? 네.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소장은 서류를 서랍에 넣었다. 나가셔도 됩니다. 정민은 천천히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다. 한 달에 138만 원. 거기서 10%면 14만 원. 124만 원. 집세 50만 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약가. 정민은 계산을 멈췄다. 머리가 아팠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 1층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 깊어진 주름. 괜찮아.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손을 씻고 밖으로 나왔다. 청소를 마저 했다. 4층, 5층. 몸은 움직였지만 정신은 따로 떠돌았다. 저녁 6시, 퇴근 시간. 정민은 버스 정류장에 섰다. 버스가 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학교 건물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2호관, 3호관, 도서관. 그녀가 30년 전 다니던 곳들. 그때는 학생이었다. 연구실에 머물며 밤을 새웠다. 동료들과 토론했고, 논문을 썼고, 학회에서 발표했다. 정미 씨는 천재예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앞으로가 기대돼요. 그 말들이 지금은 칼처럼 느껴졌다. 버스가 멈췄다. 정민은 내렸다. 집까지 5분. 천천히 걸었다. 빌라 2층.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좁은 원룸.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부엌. 정민은 신발을 벗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정민은 가방을 열었다. 구겨진 메모지 조각들.
어제 찢었던 것. 그걸 꺼내 바닥에 펼쳤다. 조각 하나하나. 반쯤 적힌 수식들. 정민은 그것들을 맞춰보려 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찢어져 있었다. 그만하자. 작게 말했다. 수학 같은 거. 목이 메었다. 이제 그만 잊자. 조각들을 다시 모았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정민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금이 가 있었다. 오래된 금. 5년 전부터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해에 정미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꿈 다시 잡아. 정민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베개가 젖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 난 못하겠어. 밤이 깊어갔다. 방 안은 어두워졌다. 정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누워 있었다. 한참 후 핸드폰이 울렸다. 메시지 알림. 정민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학교 단체 문자였다. 2호간 게시판 수학 문제 풀이 제출 마감 내일까지. 정민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다시 천장을 봤다. 내일까지. 중얼거렸다. 쓰레기통을 봤다. 찢어진 메모지 조각들. 정민은 천천히 일어났다. 쓰레기통에 손을 넣었다. 조각들을 다시 꺼냈다. 책상에 펼쳤다. 퍼즐처럼 맞춰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수식이 다시 보였다. 완성되지 않은 풀이. 정민은 새 종이를 꺼냈다. 볼펜을 집었다. 손이 떨렸다. 한 번만. 작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리고 첫 글자를 적었다. 같은 날 밤 11시 32분. 박지훈은 연구실 문을 닫고 나왔다. 대학원 3년 차. 오늘도 논문과 씨름했지만 진도는 나가지 않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지우는 계단을 내려갔다. 2층, 1층. 현관으로 향하는 복도에 뭔가 떨어져 있었다. 구겨진 종이. 지우는 지나치려다 멈췄다. 종이를 집어들었다. 펼쳤다. 빽빽한 글씨. 수식들. 뭐지 이거? 가까운 형광등 아래로 가서 자세히 봤다. 미분방 정식. 변수 치환. 적분. 지후의 눈이 커졌다. 이건 다시 처음부터 읽었다. 천천히. 각 단계를 따라갔다. 논리가 완벽했다. 오류가 없었다. 말도 안 돼. 지우는 뛰기 시작했다. 1층 게시판으로. 그 문제. 장도윤 교수가 붙인 미해결 문제. 게시판 앞에 섰다. 손에 든 종이와 비교했다. 같은 문제였다. 그리고 이 종이는 완벽한 풀이었다. 이런 방식은 지우는 중얼거렸다. 국내에 거의 없는데. 그는 수학과 대학원생이었다. 3년 동안 이 분야 논문을 수십 편 읽었다. 이런 접근법은 본 적이 없었다. 독창적이었다. 그리고 정확했다. 누가 한 거지? 주변을 둘러봤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지우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연구실로 돌아갔다. 책상에 앉아 종이를 다시 펼쳤다. 노트북을 켰다. 수식 검증 프로그램을 돌렸다. 하나씩 입력했다. 10분 후 결과가 나왔다. 완벽해. 지우는 의자에 기댔다. 대체 누구야? 다음 날 새벽 4시. 지우는 2호간 현관에 숨어 있었다. 어제부터 궁금했다. 누가 이 풀이를 했는지.
복도에 불이 켜졌다. 누군가 들어왔다. 지우는 기둥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청소복을 입은 여성. 나이든 여성. 정미였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걸어갔다. 지우는 숨을 죽였다. 정미는 1층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게시판 앞을 지나칠 때 잠깐 멈췄다. 그 문제를 봤다. 1초, 2초, 그리고 다시 걸어갔다. 지우는 이상했다. 그냥 청소부라면 저 문제를 왜 쳐다보지? 사흘 후, 지우는 매일 새벽 2호간에 왔다. 같은 자리에 숨어 관찰했다. 정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왔다. 같은 루트로 청소했다. 그리고 게시판 앞을 지날 때마다 잠깐씩 멈췄다. 문제를 봤다. 오늘도 그랬다. 정미는 게시판 앞에 섰다. 5초쯤 멈춰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지우는 봤다. 정미의 손, 공중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뭔가를 쓰는 것처럼. 지우는 심장이 빨라졌다. 설마. 일주일 후, 지우는 수학과 사무실에 갔다. 조교에게 물었다. 25년 전 이 학교 수학과 명단 볼 수 있을까요? 왜요? 논문 조사 중이에요. 조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서류를 꺼냈다. 여기요. 지우는 명단을 쭉 훑었다. 이름들, 교수, 강사, 조교, 대학원생,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다. 이정미 마이너스 박사과정, 옆에 작은 메모, 위상수학 전공, 1998년 중퇴. 지우는 숨을 삼켰다. 혹시 이 사람 사진 있나요? 글쎄요, 오래됐는데. 조교는 오래된 앨범을 뒤졌다. 아, 여기. 흑백 사진. 젊은 여성이 칠판 앞에 서 있었다. 수식이 가득한 칠판. 얼굴이 보였다. 지우는 알아봤다. 맞아. 작게 중얼거렸다. 청소부 정미. 30년 전엔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도서관 지하석으로 갔다. 오래된 논문들이 보관된 곳. 먼지 쌓인 서랍을 열었다. 1995년, 1996년, 1997년. 손가락으로 제목들을 훑었다. 그리고 한 논문을 발견했다. 위상공간에서의 새로운 접근법. 저자 이정미. 지우는 논문을 꺼냈다. 책상에 펼쳤다.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손이 떨렸다. 이 사람. 천재였잖아. 논리가 탄탄했다. 독창적이었다. 학회에서 주목받았을 만했다. 왜 그만뒀지? 지우는 논문을 덮었다.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풀이. 다시 봤다. 필체. 접근 방식. 30년 전 논문과 비슷했다. 이 사람이 한 거야. 확신이 들었다. 지우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논문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도서관을 나왔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내일 확인해 보자. 작게 말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새벽 3시 17분. 지우는 2층 계단 모퉁이에 몸을 숨겼다. 핸드폰 카메라를 켰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1층 게시판이 화면에 잡혔다. 정미가 나타났다. 청소 도구를 복도 한쪽에 내려놓았다. 게시판 앞으로 걸어갔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주머니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다.
게시판에 붙은 문제를 봤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첫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수식이 흘러나왔다. 지우는 숨을 죽였다. 화면이 흔들리지 않게 조심했다. 정민은 계속 썼다. 5분, 10분, 종이 한 장이 가득 찼다. 새 종이를 꺼냈다. 계속 이어갔다. 마침내 마지막 줄을 적었다. 정민은 펜을 내려놓았다. 종이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접었다.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지우가 나타났다. 잠깐만요. 정민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지우는 손을 들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 대학원생이에요. 수학과 박지우. 정민은 종이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전 그냥 청소부입니다. 아니에요. 지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당신이 문제를 푸신 거죠?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방금 봤어요. 다 봤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녹화도 했어요. 정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왜 그러셨어요? 이건 세상이 알아야 해요. 안 돼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제발 지워주세요. 왜요? 전 그냥 청소부예요. 아니잖아요. 당신은 이정미 박사예요. 정민은 말을 잃었다. 어떻게? 논문 찾아봤어요. 1997년 발표하신 거. 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왜 숨기세요? 당신은 천재잖아요. 정민은 눈을 감았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옛날이라고 사라지나요? 이 풀이 봤어요. 완벽해요. 지우는 목소리를 낮췄다. 세상이 알아야 해요. 안 돼요. 정민은 돌아섰다. 제발 그냥 잊어주세요. 복도를 걸어갔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녹화된 영상. 다음 날 오후 수학과 학생 단체 채팅방. 지우가 영상을 올렸다. 자막과 함께 2호간 청소부 미해결 문제 완벽 풀이. 10분 만에 조회수 500. 1시간 만에 5,000. 댓글이 폭주했다. 헐, 이거 진짜야. 청소부가 교수들도 못 푼걸? 대박. 이분 누구세요? 영상은 학교 커뮤니티로 퍼졌다. 타 학과, 다른 대학, SNS, 저녁 7시 조회수 10만, 밤 11시 50만, 2일 후 대학 본부 회의실, 총장, 기획처장, 홍보팀장이 앉아 있었다. 이게 뭡니까? 총장이 테이블을 쳤다. 학교 망신입니다. 청소부가 문제를 풀었다는 게 왜 망신입니까? 한 교수가 말했다. 그게 아니라 총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교수진이 못 푼 걸 청소부가 풀었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그건 사실인데요. 사실이면 뭐합니까? 체면이 있지. 홍보팀장이 끼어들었다. 언론에서 연락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지 마세요. 일단 조용히. 총장은 서류를 넘겼다. 이정미 씨 해고 처리하세요. 해고요? 네. 근무태만 학교 이미지 실추. 하지만 빨리 처리하세요. 3일 후 아침. 정민은 관리소로 불려갔다. 소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해고 통보서입니다. 정민은 종이를 봤다. 왜요? 본부 지시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소장은 고개를 돌렸다. 죄송합니다. 정민은 서류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밖으로 나왔다.
복도가 흐릿하게 보였다. 같은 날 오후 영상이 다시 퍼졌다. 이번엔 해고 소식과 함께 천재 수학자 청소부 대학에서 해고. 댓글이 폭발했다. 이게 말이 돼? 학교 미쳤나? 왜 해고를 해? 이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학생들이 움직였다. 학생회가 성명서를 냈다. 교수 몇 명이 동참했다. SNS에서 해시태그가 돌았다. 해시태그 이정미 박사를 지켜라. 언론이 달려들었다. 뉴스에 나왔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정미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 모두 무시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이게 뭐지? 작게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렀다.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밤이 깊어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떠들썩했다. 일주일 후 명우대학교 본관 앞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 마이크, 플래시. 정문에서 총장이 나왔다. 단상에 섰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였다. 이정미 박사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다.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총장은 고개를 들었다. 오늘부로 이정미 박사님을 특별 연구원으로 임명합니다. 학생들이 환호했다. 그리고 차세대 수학 인재 양성을 위한 강의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정민은 뒤편에 서 있었다. 조용히. 카메라는 그녀를 찾았다. 플래시가 터졌다. 정민은 눈을 감았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다. 2주 후 대형 강당 400명 수용 규모. 오후 2시 강의 시작 30분 전. 이미 좌석이 가득 찼다. 복도까지 학생들이 서 있었다. 자리 없어요? 다 찼대요. 서서라도 들어야지. 정민은 강단 뒤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종이컵에 물이 흔들렸다. 박지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준비되셨어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떨려요. 괜찮아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실수하면. 지우는 웃었다. 실수해도 돼요. 당신은 이미 증명했잖아요. 정민은 천천히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새 옷을 입었다. 71세의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가시죠. 지후가 문을 열었다. 정민은 복도를 걸었다. 강당 뒷문. 문을 열자 웅성거림이 들렸다. 정민은 중앙 통로를 걸어갔다. 학생들이 그녀를 봤다. 박수가 터졌다. 우레 같은 박수. 정민은 걸음을 멈췄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다. 다시 걸었다. 강단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섰다. 박수가 계속됐다. 한참 후에야 조용해졌다. 정민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 저는 이정미입니다. 학생들이 집중했다. 71살입니다. 작은 웃음이 퍼졌다. 한동안 제 가치를 잊고 살았습니다. 정민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30년 전엔 수학자였어요. 하지만 포기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강당은 조용했다. 25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 정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가끔 생각했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이게 다일까?
학생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다시 수학을 만났습니다. 복도 게시판에 붙은 문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풀었습니다. 정민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꿈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는 것을. 박수가 터졌다. 정민은 손을 들어 박수를 멈췄다. 여러분이 그걸 알려줬어요. 제가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학을 하겠습니다. 71세의 학생으로. 강당이 폭발했다. 박수, 환호, 휘파람. 정민은 눈물을 닦았다. 웃고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해가 지고 있었다. 정민은 2호간 복도를 걸었다. 혼자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다. 주황빛. 정민은 게시판 앞에 멈춰섰다. 그 문제는 이미 떼어졌다. 빈 게시판. 그녀는 손을 뻗어 게시판을 만졌다. 차가웠다. 고마워. 작게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문제에게, 학생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정민은 복도 끝을 향해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71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가벼움. 창밖으로 캠퍼스가 보였다.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민은 미소 지었다. 드디어 속으로 말했다. 다시 돌아왔구나. 노을이 복도를 붉게 물들였다. 정민은 그 빗속을 걸어갔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